세수하기 전 이것만 알고 있어도 30대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제가 낯설어요. 이마랑 눈가가 너무 달라졌어요. 언제 이렇게 된 거죠?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48세 여성 환자 조은정 씨. 첫마디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속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더 또렷해지는 깊은 눈가 주름, 이마에 잡히는 장근육,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탄력 저하까지 마치 단숨에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수면이나 식습관 변화 있으셨어요? 딱히요.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더 피곤하다고 느끼긴 해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전문가의 눈엔 보였습니다. 아, 전형적인 피부 노화. 가속 시기에 들어섰구나. 피부는 나이보단 기억을 더 오래 합니다. 단 하루의 무심함이 3년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화는 단순한 나이의 흐름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피부 내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속노화입니다. 속노화는 거울에 드러나기 전 내부에서 이미 피부 탄력을 무너뜨리고 콜라겐 구조를 파괴합니다. 표면만 촉촉해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죠.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피부 속 콜라겐 세포의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회복력 또한 둔화됩니다. 이때부터는 일상적인 자외선 노출 잦은 세안 습관, 수분 부족 수면의 질, 저와 같은 요소들이 곧바로 깊은 주름과 볼륨, 손실로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근데 선생님, 전 관리를 해왔는데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은정 씨의 질문에 저는 말합니다. 잘못된 관리가 때론 더 빠른 노화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세안 후 수분 공급이 10분 이상 늦어지는 경우, 고농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루틴, 자외선 차단제를 눈가에 바르지 않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며 주름을 만들고 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잃는 시기가 왔다는 점.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보다 유지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왜 효과가 없지라는 회의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 속 노화를 늦추고 다시 되돌리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의사로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루틴이 아닙니다. 피부 세포가 진짜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갑자기 얼굴 볼륨이 빠지고 주름이 깊어진 분, 화장 후에도 푸석하고 칙칙해 보인다고 느끼는 분, 관리를 해도 탄력이 돌아오지 않는 분, 눈가 이마의 주름이 일상 속 고민이 된 분,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길지, 혹은 피부를 되살릴 전략을 찾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피부를 되살리는 5단계 리셋 플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은정 씨, 사실 우리 피부는요, 20대 후반부터 노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20대요? 네, 정확히는 25세 전후부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구조가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날 상담실엔 고개를 갸웃하는 그녀의 표정이 오래 남았어요. 그런데 40대 들어서 갑자기 확 느껴졌어요. 이전엔 괜찮았는데.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갑자기 피부가 변했다, 며칠 만에 얼굴이 낯설어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피부는 절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피부 내부에선 오랜 시간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뿐이죠. 먼저 내인성 노화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옵니다. 콜라겐 생성 속도는 줄고 세포의 재생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이 변화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외인성 노화가 겹쳐질 때입니다. 외인성 노화는 우리가 무심코 방치했던 일상 속 습관들, 예를 들어 매일 받는 자외선, 잘못된 세안,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다이어트, 이런 요소들이 피부 내부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노화를 급속도로 당기는 트리거가 됩니다. 노화는 늙어서 시작되지 않아요. 무심한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약 80%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나이는 1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40대 외 주름이 급격히 생기나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의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면서 콜라겐 생성은 최대 30%까지 급감,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지며 결국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늘어지고 주름이 자리 잡습니다. 특히 얼굴 중 눈과 팔자, 이마, 이 세 부위는 표정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예요. 그 결과로 표정 주름이 서서히 고정 주름이 되는 것이죠. 실제 환자 사례 55세 여성 박미숙 씨의 경우 10년 넘게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햇빛 아래서 땀을 흘렸지만 선크림은 단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왜 이렇게 얼굴이 꺼졌는지 모르겠다는 말부터 하셨는데 진단 결과는 광노화로 인한 콜라겐 손실과 주름 고정화. 미숙 씨는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수분 공급 루틴을 개선하자 6개월 만에 눈가와 이마의 깊은 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아요. 습관을 기억할 뿐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노화 가속 요인 5가지. 햇빛 노출, 자외선 UVA는 진피층까지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고 주름을 만듭니다. 잘못된 세안 습관, 지나치게 자극적인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수면 부족,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밤 10시 2시 사이 수면은 회복의 필수. 스트레스와 과도한 다이어트, 코르티솔은 피부 염증과 재생 지연의 원인. 흡연 및 음주, 피부 혈류량을 줄이고 산소 공급을 방해해 탄력, 저하를 유발. 40대 이후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주름과 탄력, 저하는 사실 오랜 시간 쌓여온 노화 가속 요인의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씩 차단하는 것. 피부 탄력이 무너지는 정확한 구조적 원인과 왜 단순한 화장품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모공이나 색소보다도 탄력이 제일 속상해요. 요즘은 세수할 때 얼굴이 손에 잡힌다고 해야 하나. 그냥 축 처진 느낌이 들어요. 은정 씨의 말은 많은 환자분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뭔가 무너졌다는 느낌. 예전엔 팽팽했던 볼이 아래로 꺼져 보여요. 이런 탄력 저하의 느낌은 단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깊은 곳 진피층 아래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만 탄탄한 건 오래 못 갑니다.
피부도 뼈대가 있어야 견딥니다. 피부 구조 알고 계신가요? 피부는 세 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층 우리가 만지는 바깥쪽 얇은 층, 진피층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존재하는 중간층, 피하 지방층 피부를 지지하고 볼륨을 유지하는 가장 아래층, 탄력은 진피층에서 만들어지며 그 핵심이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의 70%를 차지하며 건물로 따지면 철근에 해당합니다. 이 철근이 많고 견고할수록 피부는 탱탱하고 밀도가 높아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은 감소, 분해 효소 MMPS는 증가, 결과적으로 콜라겐은 줄고 무너집니다. 40대 이후 콜라겐 감소 속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5년 사이 최대 30% 이상 사라지기도 합니다. 엘라스틴은 콜라겐 사이사이를 지탱하면서 피부의 유연성과 탄성을 부여합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이 벽이라면 엘라스틴은 그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라스틴이 손상되면 피부는 늘어났다가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처진 느낌을 주게 되죠. 콜라겐과 엘라스틴 어떻게 무너질까? 자외선 UVA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 구조를 깨고 엘라스틴을 끊어버립니다. 활성산소와 로에스, 스트레스 대기오염 흡연 등으로 발생의 콜라겐 분해, 유전자를 자극합니다. 수면 부족, 야간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콜라겐 회복의 열쇠, 설탕 섭취, 당화 반응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뻣뻣하게 변형됩니다. 콜라겐은 사라질 땐 조용히 무너지고 회복될 땐 천천히 살아납니다. 탄력이 무너지면 피부는 세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꺼진 볼, 눈 밑 입가 등 볼륨 손실, 처짐 턱선이 무너지고 B라인이 U라인으로 변화, 주름 잔주름이 깊은 고정 주름으로 변화. 단순히 주름만 개선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구조 자체가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52세 여성 김영애 씨는 볼 꺼짐과 턱 라인, 처짐이 복합적으로 진행된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평소에도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써왔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죠. 이후 6개월간 콜라겐 합성을 돕는 고주파 시술, 자외선 차단 생활화, 엘라스틴 분해를 막는 항산화 루틴을 병행하면서 피부 밀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신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이전엔 화장이 피부 위에 둥둥 떠 있었는데 요즘은 착 감긴다는 느낌이에요. 피부 속 구조가 회복되면 피부 표면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단백 식단,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기에 단백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비타민C 섭취, 콜라겐 생성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레티놀 제품 사용,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합성을 유도, 주일 2회 저자극 마사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도와 피부 탄력 개선, 충분한 수면과 저녁 10시 이전 취침, 성장 호르몬 분비와 세포 재생을 돕는 황금 시간대 확보. 피부는 우리 몸이 가장 바깥이지만 사실 그 상태는 속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탄력은 꾸미는 게 아니라 세워야 하는 것 표면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루틴이 어떻게 노화를 부추기는지, 그리고 그 루틴을 어떻게 수정해야 회복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관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도 몇 년째 써왔거든요. 근데 왜 피부가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요?
은정 씨의 물음은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그 관리 루틴이 오히려 피부를 더 지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잘못된 거였어요. 꼭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부를 위한 습관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것들이 사실은 속노화를 부추기는 치명적인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내가 뭘 발랐는지보다 어떻게 다뤘는지를 기억합니다. 흔한 실수 너무 자주, 너무 열심히 세안하는 습관. 은정 씨 역시 아침 저녁 2번 거품 세안 철저히가 습관이었습니다. 세안 후에는 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클렌징 폼도 강력한 걸 선호하셨고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수분 증발을 가속화하며 결국 건조 잔주름, 진짜 주름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특히 40대 이후는 피부의 피지 분비량과 천연 보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세안해버리면 피부는 스스로 보호할 힘을 잃고 맙니다. 흔한 실수 2번 고기능성 제품을 겹겹이 바르기. 제가 이거 다 바르거든요. 세럼, 앰플,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 수분, 마스크까지요. 환자분들이 자랑하듯 말씀하실 때 사실 마음속으로는 피부가 지금 너무 과로 중일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능성 제품이 많을수록 피부는 더 자극받고 흡수보단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회복보단 버티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비타민 A 계열 레티놀과 산 성분 AHA, BHA를 여러 개 중복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민감성, 속건조, 색소 침착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아이크림은 따로 안 바르는데요. 목은 그냥 스킨 바르고 끝이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눈가는 피부 두께가 가장 얇고 움직임이 가장 많은 부위,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게다가 목 부위는 안면보다 더 빠르게 탄력을 잃지만 관리는 가장 소홀한 영역입니다. 목주름이 깊어지면 얼굴까지 처져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가와 목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손의 터치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거칠게 바르는 습관은 오히려 주름을 빠르게 만듭니다. 요즘은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선크림은 잘 안 바르거든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계절과 실내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UVA는 창문을 뚫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더 무서운 건 UVA는 흐린 날, 심지어 형광등 아래서도 우리 피부를 공격한다는 점. 오늘은 햇빛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를 차곡차곡 쌓는 습관이 됩니다. 요즘 얼굴 부종이 심해서 손으로 문지르거나 롤러로 매일 마사지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피부에 좋다고 생각해 제품도 바르지 않은 채 롤러를 굴리거나 손으로 문지릅니다. 이건 피부를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탄력이 약해진 40대 이후 피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늘어나고 복원되지 않으며 결국 잔주름, 진피층,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사지 전엔 반드시 충분한 유분감 있는 제품을 바르고 가볍고 부드럽게 주 2, 3회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왜 노화가 진행될까요? 그 의문 뒤엔 잘못된 루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한 행동보다 얼마나 오래 그 행동을 반복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화려한 루틴보다 건강한 루틴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환자들이 어떤 루틴을 통해 피부를 되살렸는지 하나하나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진짜 회복의 전환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해왔는데 피부가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에요. 그날 은정 씨는 눈가에 힘이 빠진 채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은정 씨,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이 헛된 게 아닙니다. 다만 피부가 회복되는 방향과 루틴이 잘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노화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전환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기존 루틴을 바꾸고 피부의 반응을 체감하기까지는 단 4주에서 8주면 충분하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지 않지만 하나둘 변화가 보일 때 그때 비로소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시죠. 피부는 기다릴 줄 압니다. 다만 우리가 방향을 틀어줘야 합니다. 김수정 49세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출근 전엔 항상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컨실러로 단단하게 얼굴을 다져야 안심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화장이 들뜨고 오후가 되면 눈가가 건조하게 갈라지고 생기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피부는 속건조와 진피 내 콜라겐 손실이 심했으며 수분 보호막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에게 제안한 루틴 전환, 강한 세정 클렌저, 저자극 보습 클렌징밤으로 전환, 기능성 위주 루틴, 진정 보습 위주의 최소 루틴, 아침 물세안 생략 후 미스트로 정돈, 자외선 차단제는 눈가까지 소량 덧발라 사용. 변화는 2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장이 밀리지 않고 눈과 피부의 잔주름이 덜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죠. 한 달 뒤엔 본인이 먼저 요즘은 거울 보는 게 덜 스트레스예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처져 보여요. 이은희 52세 씨는 두 아이를 둔 워킹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마다 시트 마스크, 고영양 앰플 3종, 고주파기기 사용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볼이 꺼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며 턱선이 무너져 보인다는 고민을 안고 찾아오셨죠. 은희 씨의 경우는 과도한 관리와 회복 시점, 미스매치가 문제였습니다. 즉, 피부가 흡수할 수 없는 양을 너무 자주 주고 있었던 것. 은희 씨 루틴 전환 전략. 제품 개수 반으로 줄이기. 저녁엔 기능성. 제품 한 개만 집중 사용. 주 2회 콜라겐 유도 레이저 병행. 음식 조절 저녁 10시. 이전 취침 루틴 정착. 이후 8주간 변화된 사진을 본 그녀는 입을 막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볼이 다시 살았어요. 턱도 전보다 훨씬 올라간 것 같고요. 무너진 탄력은 단순히 제품으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생활과 피부 사이의 리듬이 맞아야 가능한 변화입니다. 피부만 보면 60대 같대요. 44세 간호사의 속노화 역전. 박소연 44세 씨는 병원 근무 특성상 교대 근무, 야간 근무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피부는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주름은 깊지 않아도 늘어짐이 심했고 화장품을 바를수록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의 경우는 속노화가 이미 진피층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첫 진단 당시 진피 두께와 수분 유지력이 30대 중반 기준보다 40% 이상 낮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속부터 회복하는 루틴으로 바꾸자 3개월 만에 7세 이상 어려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복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야간 근무 전날만이라도 충분한 수분 공급 또는 수면 확보, 비타민C 고함량 앰플, 저분자 히알루론산 정착, 물 섭취량 1.5리터 이상으로 강화, 출근 전 5분 저강도 얼굴, 스트레칭 루틴 도입. 이 루틴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생활이 피부를 회복시키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회복도 선택입니다. 이 세 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피부는 맞는 방향, 간결한 루틴, 생활 속 리듬,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에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내 피부에 맞는 루틴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를 되살리는 5단계 전략을 생활 습관과 제품 조합 중심으로 하나씩 구조화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상담을 마무리할 즈음, 은정 씨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피부는 지금부터라도 회복을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순서와 조합이에요. 피부를 되살리는 전략은 단순한 제품이나 고가 시술이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하려면 생활과 제품, 마음의 습관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피부는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관리입니다. 하루 24시간의 피부 리듬을 재설계하세요. 피부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낮에는 방어, 밤에는 회복. 이 흐름을 알면 피부는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 루틴 핵심.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 외출 관계없이 꼭 사용. 수분 크림은 무거운 것보다 흡수력 중심.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만 저자극 폼 사용. 저녁 루틴 핵심. 이중 세안은 메이크업 했을 때만. 기능성은 하나만. 레티놀 또는 비타민C 중 택 하나. 22시 이전 수면을 최대한 지켜주세요. 우리 피부는 밤 10시 새벽 2시에 가장 왕성하게 재생됩니다. 이 시간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관리도 힘이 빠집니다. 피부 회복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쌓으세요. 피부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섭취와 순환에서 나옵니다. 하루 물 섭취량 최소 1.5리터 이상, 단백질 하루 2끼 이상, 챙기기 계란, 두부, 닭가슴살 등, 비타민C 아침 공복 500mg, 섭취 5키위, 파프리카 섭취, 유산균 장 건강은 피부 염증 감소와 직결, 부종이 자주 생기신다면 저녁 8시 이후 염분 섭취 제한,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림프 순환 시작. 이런 기초 체력이 쌓이면 콜라겐 생성 혈류 순환, 진피 산소 공급이 동시에 활발해집니다. 좋은 피부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품은 개수보다 상호작용을 따지세요. 많이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분 충돌은 속노화를 더 촉진시킵니다. 기초 구성 기본 공식. 클렌징 약산성 클렌징 젤 또는 밤. 토너 알코올 무첨가 진정 성분 위주. 세럼 또는 앰플. 하루 한 가지 핵심 기능성만.
크림 수분 크림 지성은 젤 타입으로 자외선 차단제, 매일 눈가까지 소량 바르기, 기능성 조합주의, 레티놀 비타민C, 동시 사용 금지 자극 유발형, AHA, BHA 레티놀, 진정제 병행 필수, 고농도 제품은 격일, 사용부터 시작. 제품을 바꿨을 때는 최소 2주 관찰, 트러블 반응은 첫 3일, 효과는 2, 4주에 나타납니다. 하루 5분 얼굴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정근, 미세혈관, 림프 흐름이 모두 피부 탄력에 영향을 줍니다. 추천 루틴 아침 또는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귀 밑에서 턱선 따라 부드럽게 밀기, 눈꼬리에서 관자놀이까지 눌러주기, 이마 가운데에서 헤어라인까지 이완, 입꼬리를 살짝 위로 잡고 10초 유지, 손바닥 온기로 볼과 턱선 감싸기. 이런 동작은 부종 완화, 미세순환 개선, 표정 주름 완화, 내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주의! 제품 바른 상태에서만 실시. 강한 압력은 금물. 피부는 만진 만큼 반응합니다. 다만 제대로 만져야 합니다. 마음과 피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피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염증 유발, 수면의 질 저하 재생 능력 저하, 식습관 무너짐, 속건조 및 주름 심화,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 듣기, 햇살 받으며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향의 디퓨저 켜놓기. 피부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피부도 수축하고 마음이 이완되면 피부도 숨을 쉽니다. 은정 씨는 처음 상담하던 날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젠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화려한 화장품도 고가의 시술도 아닌 방향을 바꾼 루틴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사진 찍을 때마다 자꾸 눈가랑 팔자에만 시선이 가요. 예전에는 환하게 웃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웃고 나면 더 깊어진 주름이 돌아오질 않아요. 상담실 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부위가 바로 눈가, 팔자, 이마입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히 주름이 생겼다기보다 표정과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각인되는 얼굴의 핵심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잠깐이지만 주름은 오래 남습니다. 눈가는 피부 두께가 얼굴 전체 중 가장 얇고 하루 1만 번 이상 움직이는 근육이 몰려있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피지선이 거의 없어 수분과 유분이 쉽게 날아가죠. 초기엔 잔잔한 표정, 주름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깊은 고정 주름, 탄력 저하, 다크서클 강조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아이크림은 저녁 루틴에 꼭 포함. 카페인 성분은 부기 완화, 펩타이드 또는 비타민 K. 성분은 탄력 회복. 손가락 약지를 사용해 톡톡 두드리듯 흡수. 문지르지 말고 밀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는 느낌. 마사지 포인트. 눈꼬리 바깥쪽 관자놀이. 귀 뒤 림프순으로 피로 완화와 탄력 순환에 도움. 자외선 차단제는 눈가까지 살짝 바르기. 미세한 주름에 고정화를 막는 핵심입니다. 눈가 관리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계절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팔자 주름은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볼의 처짐, 광대 지방 이동, 입 주변 근육의 이완. 이 모든 구조적 변화가 모여 생긴 결과입니다. 초기에는 웃을 때만 접히는 주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꼬리까지 이어지는 깊은 선이 됩니다. 팔자 주름이 깊어지면
입이 처져 보이고 얼굴 전체 인상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죠. 광대 지방을 지지해주는 리프팅 습관 만들기. 볼 부위를 위로 끌어올리며 마사지를 주 2, 3회. 귀 옆 광대 콧날을 따라 부드럽게 롤링. 하관 운동. 입의 이 소리를 유지하며 광대 부위 살짝 들기. 얼굴 하부 근육을 단련하면 팔자주름 완화에 효과적. 탄력 앰플 사용 시 볼 중심의 집중 흡수. 팔자 시작 지점부터 광대 라인 위주로 도포. 수면 시 자세 교정. 옆으로 자는 습관은 팔자 주름을 고정화시킵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로 변경. 팔자 주름은 나이보다 얼굴에 힘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마 주름 표정 주름에서 고정 주름으로. 이마는 감정 표현에 따라 하루 수백 번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눈을 크게 뜰 때, 놀랄 때, 습관적으로 찡그릴 때, 이 모든 표정이 이마에 그대로 흔적을 남깁니다. 초기엔 얇고 가로로 퍼지는 선이지만 서서히 고정 주름이 되고 인상이 강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마 주름 맞춤 관리법. 낮은 베개 또는 높은 베개. 모두 주름 원인. 낮은 베개는 이마 압박. 높은 베개는 목 이완으로. 이마 긴장 유발. 이상적인 높이로. 수면 자세 체크. 이마 근육 이완 스트레칭. 양손 손가락으로 이마 중앙에 올린 뒤 천천히 바깥 방향으로 밀기. 하루 1, 2회 30초 정도 반복. 레티놀 또는 펩타이드. 성분 크림 집중 도포. 바를 땐 눈썹 위까지 부드럽게 끌어올리며 사용. 표정 습관 교정. 눈썹을 자주 치켜뜨는 습관은 이마 주름 고착화의 주범. 눈이 피로할 때는 이마 대신 눈 주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주기. 이마 주름은 표정의 반복이 아니라 고정의 결과입니다. 부위별 주름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부는 부위마다 두께, 근육 구조, 지방 분포, 움직임의 빈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루틴으로는 절대 전체 얼굴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부위별로 나눠 맞춤 제품 맞춤 터치, 맞춤 운동을 적용했을 때 비로소 얼굴 전체가 균형 있게 젊어집니다. 은정 씨는 3개월간 눈가는 아이크림 지압 루틴, 팔자는 리프팅 마사지, 이마는 스트레칭과 수면 자세 교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탄력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주름의 속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 실제 상담 중 가장 많이 받은 것들을 Q&A 형식으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으로 풀어드릴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건 꼭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담이 끝날 무렵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직접 메모해 오신 질문 리스트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은정 씨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증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의학적 지식과 현실적인 루틴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 제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는 개수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흡수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겹겹이 바르면 오히려 막을 형성해 유효 성분의 침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날엔 2단계까지만 진행하고 수면, 콜라겐 제품을 바르면 콜라겐이 정말 늘어날까요? 바르는 콜라겐은 피부 겉에 보습 효과를 주는 것에 그칩니다.
콜라겐 자체 분자는 커서 진피층까지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레티놀 펩타이드 비타민C,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 녹차 나이아시나마이드 등 진피층 작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을 바르는 것보단 생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성분을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탄력 관리용 기기는 어떤 게 효과 있나요? 홈케어 기기는 정확한 사용법 주기 피부 상태가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고주파 기기 콜라겐 열 자극 주 2회 10분 이내 LED 마스크 적외선으로 염증 완화 재생 도움 EMS 미세 전류 근육 자극을 통한 리프팅 효과 주의사항 레이저 후 화장품 필링제 사용 직후에는 사용 금지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 피로가 오히려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피부 속건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속건조는 겉은 기름지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당기고 각질이 들뜨는 상태입니다. 해결법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라마이드 중심의 수분 세럼 사용 스킨팩 5분 이내로 짧게 매일 반복 물 섭취량 늘리기 하루 1.5리터 필수 가습기 사용 특히 겨울철 실내 습도 조절 중요 오해주의 오일 베이스 제품만 쓴다고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속건조는 겉으로 티 안 나지만 속에서 피부를 무너뜨립니다. 눈가는 매우 얇기 때문에 레티놀 AHA 고농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눈가의 따가움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손등의 소량 테스트 후 눈가엔 점막에서 2 이상 띄워 바르기 펩타이드나 나이아시나마이드 기반의 아이크림 사용 추천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 중단하고 재생크림으로 회복기간 확보 밤엔 아이크림 낮엔 자외선 차단제를 눈가까지 바르는 루틴을 고정화하세요. 레티놀은 꼭 써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결 개선, 잔주름 완화 등 효과가 탁월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민감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바쿠치올 천연 레티놀 대체, 성분 임산부도 사용 가능, 펩타이드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자극 저금, 비타민C 저농도 항산화, 피부톤 개선, 피부가 민감하다면 레티놀은 소량 격일, 대체 성분으로 시작하세요. 피부에 진짜 효과 본 루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상담 수백 명의 결과 가장 반응 좋았던 하루 루틴 골든 조합을 요약해드립니다. 아침 루틴 미온수 세안 약산성 토너 비타민C 세럼 또는 미백 앰플 수분 크림 자외선 차단제 눈가 포함 저녁 루틴 메이크업 시 클렌징 오일 젤 세안 진정 앰플 센텔라 알란토인 등 레티놀 또는 펩타이드 앰플 수분 유분 크림 수면 전 5분 리프팅 마사지 이 조합은 탄력 수분 잡티 잔주름 전반적인 피부 밸런스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처음 상담할 때 왜 나는 잘 관리해도 늙어 보일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정보를 통해 자신만의 루틴을 정리해보세요. 피부는 질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답을 실천할 때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하루 24시간 피부 회복 플랜을 루틴별로 정리해드리며 영상 마무리를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이걸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한두 번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죠? 은정 씨의 마지막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말과 같았습니다. 피부 관리라는 건 한두 번 열심히 한다고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10분 조금 더 피부를 아껴주는 루틴을 실천하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거울 속의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루 루틴 총정리, 피부 리셋 플랜, 아침 루틴 피부 방어, 세안 물세안 또는 약산성 클렌저, 밤사이 생긴 피지와 노폐물만 가볍게 정리, 건조한 날은 클렌징 생략 가능, 토너 수분 중심, 1, 2회 레이어링, 알코올 없는 진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 추천, 세럼 또는 앰플, 비타민C 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기미잡티 칙칙함 케어에 효과적, 항산화 멜라닌 억제, 수분크림 가볍고 흡수력 좋은 제형, 끈적이지 않게 발리고 즉각 보호막 형성, 자외선 차단제 SPF 30 이상, 눈가까지 바르기, 흐린 날 실내에서도 필수, 오후엔 덧바름 권장, 낮 시간 피부 지키기, 실내 활동 중에도 햇빛 뜨는 자리는 피하기, 오후 3시 이후에는 수분 미스트 가볍게 분사, 물 마시는 습관 잡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마찰 줄이기 위해 보습제는 충분히 흡수된 후 마스크 착용, 저녁 루틴, 클렌징 메이크업, 여부에 따라 이중 세안, 오일 폼 또는 젤 클렌저만 단독 사용, 토너 피부결 정돈 수분 보충, 화장솜보단 손으로 톡톡 두드리듯 사용, 기능성 앰플 레티놀 또는 펩타이드, 피부 탄력 주름 개선 핵심 루틴, 민감한 날은 진정 앰플로 대체, 아이크림, 눈가 주름 예방 필수 구간, 약지로 톡톡 흡수, 눈꼬리,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수분 보호 크림, 속까지 채우는 보습 라인, 유수분 밸런스 조절, 겨울엔 세라마이드 또는 판테놀 포함 제품 추천, 5분 페이스 마사지, 순환과 이완 시간, 귀 뒤 림프 턱선 보리마 방향, 너무 강하게 따뜻한 손으로 가볍게, 수면 루틴, 취침 시간은 오후 10시 11시 전, 베개 높이 체크, 수면 중 가습기 또는 수건, 활용 습도 유지, 휴대폰은 침대 옆에 두지 않기. 은정 씨는 처음 상담 오셨을 때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더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내 피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바르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내가 나를 다시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저에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피부는 노력보다 방향에 반응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 내 피부 상태에 맞는 루틴을 내 삶의 리듬에 맞게 실천할 때 피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도 피부를 되살리는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단 10분, 단 3가지 루틴, 단 1개의 의식만 있어도 거울 속 얼굴은 더 탄탄하게, 빛나게, 그리고 자신있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피부 전문가와 함께한 노화를 되돌리는 리셋 루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피부 리셋 영상도 함께하세요.